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청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축을 매입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지 또는 구축을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제가 청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축을 사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고, 댓글에서도 그러한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청약을 무조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또는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구축이라도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 처한 그런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처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답이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 가지고 그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그 다각화된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의 하나의 영상을 보고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과연 청약에 적합한 사람인가, 청약에 과연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췄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에 갈 때 내가 서울대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대학교에 갈 건지, 이런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 대학에 갈 사람인지, B 등급에 갈 사람인지, C 등급의 대학에 갈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 영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드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청약에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에서도 무조건 상승론, 하락론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베스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어진 주택에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에 피를 주고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이렇게 잘 택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또는 신규의 부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민간 건설사나 공공 분양하는 그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물론 건설사들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의 수익 부분을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원가로 살 수 있다는 장점,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것에 적합한지를 일단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에서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지금 제 영상, 유튜브 영상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본다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청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함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단 하나의 영상이라도 버릴 게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에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매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가치, 조그만의 사소한 가치를 반드시
반드시 얻어 가실 거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청약 통장이라든가 청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이 청약 통장에 따라서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출시된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능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 이후에 청약 통장을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곳에 청약을 신청해도 되는 그런 만능 통장을 아마 가입하셨을 거예요. 2009년도 이전에 만약에 만드신 청약 통장이라면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든 게 청약 저축인지 예금인지 부금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통장이 어떻게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활용할 때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공 분양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이 공공 분양 물량들이 이제 순차제라고 하죠. 순차제라고 해서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 원씩,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씩 오랜 기간을 납입해 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공공기관 핵심 물량들을 내가 청약 신청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공공 분양을 청약 신청했을 때. 여기는 순차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0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제, 그래서 즉 납입 금액이 많은 금액 순으로 잘라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향후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변경되느냐? 30%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중에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공공 분양 물량 중에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순차제로만 했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야지만 당첨이 됐던 이러한 공공 분양조차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30%의 물량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안 해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이 공공 분양 말고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을 하는 이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점, 부양가족 수라든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가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하는 그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청약홈 사이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 그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댓글로 물어보고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고 인터넷에 질문을 하고 그럴 시간에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다 검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의 90%는 그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들도 제가 모르는 것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법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풀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 같은 경우 그 LH와 SH와 틀리게, 공공 분양과 틀리게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이런 물량들은 이제 가점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통장들, 어떤 통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물량들을 내가 청약 전략을 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본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겠죠. 나는 부양가족 수가 많아. 나는 5명이야, 6명이야. 그러면 부양가족 수의 점수를 많이 주는 민간 건설사의 물량을 청약 신청하는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틀려지는 거예요. 나는 부양가족 수가 없어. 하지만은 그 납입된 금액이 많아. 그러면 공공 분양에 있는 물량을 내가 청약 신청하게끔 전략을 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분양의 물량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개개인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1순위 청약 통장의 자격 요건을 만들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넘은 청약 통장을 내가 가입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기 수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당해 요건을 1순위를 만약에 우선해서 배정하게 된다면 내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이 수원에 있는 물량을 신청을 해도 여러분들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해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청약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저 역시도 헷갈리는 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나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딱딱딱 알 수 있게 편하게 나의 청약 점수는 몇 점이다. 나는 이제 이 청약을 하면 되겠구나. 나는 여기에 1순위 청약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도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딱딱 심플하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런 게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각 개인의 개별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본인의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청약에 신청해가지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 지금도 임성배 TV를 보니까 여기도 청약 물량이 있고 여기도 청약 물량이 있고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무조건 넣어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정말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당첨되면 한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입지의 물량을 만약에 내가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 내가 평생 벌지 못하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이 청약을 활용하고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시고 잘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난관들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당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청약 가점이 너무나 낮아요. 너무나 낮고, 그리고 납입 금액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당첨될 수 없으면은 청약 추첨제만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전략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추첨제를 노리거나 8호제곱미터 초과에, 그리고 미계약 물량을 노리거나 아니면 미분양 물량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같이 경기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는 미계약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미계약 물량도 지금 이제 1순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미계약 물량들을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자녀세대 추첨 물량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법안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계약 물량이나 이런 미분양 물량들도 내가 쉽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상황이 정말 가점도 낮고 청약 통장에 있는 납입 금액도 낮고 미계약 미분양 물량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핵심적인 입지에 내 집 한 채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구축의 아파트를 좀 저렴한 그런 부분에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청약 가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청약해서 당첨될 거야. 이런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는 제가 청약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도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신도시 진행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축소가 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물량들이 지속돼서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시간을 벌어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가점을 늘릴 수 있는 분들 또는 특별공급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공공주택 같은 경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러한 특별공급 조건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100%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그런 메일들을 받고 확인들을 해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약과 이제 구축의 매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뭔지, 1순위 조건이 됐는지, 공공분양을 청약할 건지, 민간 건설사가 하는 민간 분양을 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점이 몇 점이 되는지, 또 납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봐도 나는 자산이 높아가지고 특별공급의 조건도 부합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점도 너무나 낮다. 그러면 무턱대고 청약을 통해서 추첨제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스탠스를 취할 때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한다거나, 첫 번째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조정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 조정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조정기가 왔을 때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있으면 내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되, 지금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많이 오른 이런 가격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실거주 한 채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세를 살고 내가 나중에 청약을 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구축,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는 구축을 매입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자산이나 자기의 여력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주택은 반드시 한 채가 필요하고, 이 주택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주택 가격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 놓고 대출을 장기로 가져가게 됐을 때, 이 대출을 장기로 가져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폐 하락에 의해서 이 자산이 아닌 대출에 대한 부분도, 대출의 자산 금융 비용도 화폐의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갚아야 된다면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5억의 가치가 3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총량이 똑같이 5억이긴 하지만은 갚아야 될 내가 느끼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부동산에 세팅을 한 그런 마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셔서 2000년도 초반부터 IMF가 왔을 때 전세 살던 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까지 4년 정도의 그 조정기를 맞았죠. 그리고 2012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너무나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는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지금 그 분들이 굉장히 좌기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집을 샀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20년 동안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청약이 답이다, 나는 청약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약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청약 통장의 금액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경쟁률이라든가 당첨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00%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내 가점이면 어느 지역의 청약통장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제가 청약과 구축 매입,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총괄적인 그런 내용 들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감사의 메일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조정기가 온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양받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저 이거 샀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메일들도 많이 오거든요.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땅의 가치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건물은 노후화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의 땅의 사용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는 일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생활 하시면서 그냥 살고 가다 보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르는 시점이 또 오게 됩니다.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팔아서 다른 것으로 이제 그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주택을 어떻게 하나 정도 더 늘릴 것인지, 부동산을 하나 더 늘릴 것인지, 자산을 하나 더 늘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지금도 그 얘기 하거든요. 아, 작년이 너무 쌌다. 재작년이 너무나 쌌다. 제 지인들 만나도 그 얘기 해요. 그런데 그 2년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 1년 전이 쌌다. 2년 전이 쌌다. 그 전에는 어땠는지 이게 2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이에요, 제가 경험한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가격이 너무나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시는 분들,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본인의 선택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